요르단의 느보산의 시야가 봉우리에 왔습니다. 느보산은 크게 3개의 봉우리, 니바, 무카야트, 시야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해발 710m의 시야가 봉우리가 성경 속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지는 가장 유력한 장소입니다. 4세기경 모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처음 소성당이 세워졌고 5세기, 6세기 비잔틴 시대에 배성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1932년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부지를 매입하여 발굴 및 복원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느보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신성시되는 장소로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하여 성지로 공인한 바 있습니다. 6세기 비잔틴 모자이크의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나며 고대 건축 양식과 현대적 보존 기술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정확한 지점이나 모세의 무덤에 대한 실질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의 유적은 4세기 이후의 신앙적 기념비일 뿐 실제 모세시대기 원전 13세기, 15세기 추정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입구에 현대식 기념물들이 다소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2000년에 이제 요 구조물이 있잖아요. 요 구조물은 2000년에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여기를 그때에 이제 만든 구조물이 되겠고, 그때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 요런 것을 요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금을 내. 이제 협찬자의 모습.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제 모세가 되고 네보가 느보예요. 이제 여기 이 아랍어로는 이제 네보, 우리 이제 성경에는 느보. 예, 그렇게 되겠고, 교회 성당 나시면 호렙산이 있어. 그리고 시내산이 있어. 자, 이 호렙산은 뭐냐? 서울특별시가 이제 쉽게 해서 호렙산. 그리고 서울특별시 안에 이 강남구, 강서구, 이뜰시, 신해산. 예,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요게 이제 올리브 나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이 올리브 나무는 심었다 해서 뭐 3, 4년 후에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심고 나서 이래저래 20년 이후에. 예, 그러니까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생산되는, 이제 올리브가 생산되는 나라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뭐라 그러냐? 며느리만 돈을 지키는 나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 있었는데, 여기 이제 또 과거에는 이제 수도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수도원의 입구를 막는 돌. 네, 그러면서 요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아부바드라고 불리는 유물입니다. 이 돌은 본래 느보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인근 알파일리아의 비잔틴 시대 수도원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적의 침입이나 야생동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체나 큰 저택 입구에 홈을 파고 이처럼 거대한 원반형 돌을 굴려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돌의 크기와 무게는 당시 해당 건물의 규모와 방어 수준을 상징합니다. 굴려서 문을 닫는 방식은 안쪽에서는 비교적 적은 힘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강제로 열기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일반적인 성문의 용도였으나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성경 속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적 상징물로 활용됩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구절의 그 돌이 어떤 형태였는지 직접 체감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앞에 보이는 모세 기념교회 Memorial Church of Moses는 고대 비잔틴 유적과 현대 건축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단일 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증축되고 파괴된 후 현대에 이르러 보호각 형태로 재건된 복합 유적입니다. 초기 성소, 4세기 말 이집트 출신의 수도사들이 모세를 기리기 위해 지은 작은 소성당, 셀라에서 출발했습니다. 394년경 이곳을 방문한 여성 순례자 에게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미 모세의 기념 성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잔틴 대성당 및 수도원 확장, 5세기, 6세기, 5세기 후반에 제단 합스이 추가되며 규모가 커졌고 6세기 말 597년경에는
세계의 신랑, 네입을 갖춘 거대한 비잔틴 바실리카 양식의 대성당으로 증축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도사들의 거주지와 부속 건물이 들어서며 대규모 수도원 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방치와 발굴 16세기, 20세기 지진과 이슬람 세력의 확장 등으로 인해 16세기 무렵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1932년 프란체스코회 작은 형제회 성지 보호구가 이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베스터 살러, 벨라미노 바가티, 미체일 피치릴로 등의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해냈습니다. 현재 느보산 정상에 서 있는 교회 건물은 고대 비잔틴 건축물이 아니라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에 완공된 현대식 보호각 쉘터 겸 기념 성당입니다. 이탈리아 건축가들의 설계로 지어진 이 건물은 주변 광야의 풍경과 동화되도록 현지의 밝은 석회암 색상과 질감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철골과 콘크리트, 유리를 덧댄 매우 모던하고 미니멀한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 고대 유적과 현대 건축물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조를 피하고 보존을 위한 현대적 개입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현대건축 복원 율리베니스 헌장 등을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교회 건물 바깥쪽 주변으로는 비잔틴 시대 수도원 단지의 기초와 기둥의 흔적, 수도사들이 거주했던 방의 터, 그리고 빗물을 모아두던 거대한 지하물 저장소, 치스탄의 입구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국을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에돔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왕국을 통과만 하면 빠르게 침략하기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가야 돼. 되돌아가다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나 험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뒤에서 궁치렁궁치렁.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벌로 불뱀을 풀어놔요. 뱀을 풀어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그냥 이제 다 죽어나갑니다. 예, 죽어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놋뱀을, 청동뱀을 만들고, 그리고 바로 그 청동뱀을 바로 바라보면 그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청동뱀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이 뱀을 바라보라는 게 뭐야? 올려서 올려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사람은 불뱀에 이제 물려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청동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서 봐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걸 바라보면은 이 죽음에서 면할 수 있냐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 뱀을 올려다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말씀에 대한 순전, 믿음, 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당을 안 다니시는 분은 조금 좀 그런 이렇게 될 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을 죽어나간다. 그냥 물리고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 듣게 되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것이 청동뱀. 자, 그래서 이제 저기에 보시면 이렇게 꼬여 올라가잖아요. 네. 예, 꼬여 올라가는 것이 청동뱀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청동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 청동뱀은 뭐예요? 바로 율법을 의미해요.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1932년도에 프란체스카 수도회에서 천주교에서 바로 현지인한테 이 땅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한 이유가 요 자리에 비잔틴 제국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수도회에서 현지인에게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발굴을 한 것으로, 그래서 과거에 교회가 있었던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j'ai appelé avant, guarda come buona fortuna. 지워버릴게요, 싹싹. 저기 이 성당이 이게 복원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5세기 중반에 이 형태만 있는 거야. 이 형태는 뭐냐면은 양쪽이 없어. 날개같이 가운데 있는 성전만 있는 거야. 성전만 있는 거고, 이게 2단계를 거쳐서 이제 날개가 생기기 시작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그게 없어진 거지. 지금 이건 복원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대로 복원한 거야. 이 그대로 복원된 거야. 3, 4번, 그다음에 5, 7, 8번. 커져. 이렇게 복원된 거야. 지금 아마 현재 모습이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복원한 모습인 걸 거야. 들어가 봅시다. 응.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는 잘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통화가 안 되는 거야. 방금 카메라가 왜 있어야 되는 거야? 핸드폰은 통화 안 통화가 안 된다고. 된다고. 통화하지 마라. 시끄러우니까. 안에 유적지도 지금 복원해 놓은 거야. 부세기념 교회 내부는 고대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예술과 초기 기독교의 순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현장입니다. 모자이크는 이 성당이 단순한 예배당을 넘어 비잔틴 시대의 뛰어난 예술적, 경제적 역량을 집중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도면은 박물관에 있는 도면인데 교회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모자이크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기념 성당의 측면 방바닥에 깔려있던 검은색과 흰색에 따은 십자가 브레이드 크로스 무늬가 현재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바닥 모자이크대에서 모세나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의 직접적인 묘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냥이나 이국적인 동물 등 세속적인 주제와 함께 수도원을 후원한 기부자들에게 감사하는 그리스어 헌정 명문이 주를 이룹니다. 디아코니콘 세례당 디에카니콘 베프티스트의 모자이크 1976년 단순한 모자이크 바닥 아래에서 발굴된 이 작품은 530년경에 제작된 느보산 모자이크의 최고 걸작입니다. 사냥과 목축을 하는 일상 풍경이 묘사되어 있으며 고기 있는 소지뷰, 사자, 호랑이, 곰, 멧돼지, 얼룩말, 목줄에 묶인 타조, 낙타를 하는 기린 등 이국적인 아프리카 동식물들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앙 통로의 빈 무덤 시노답 2012년 성당 실내 복원 립덮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성당 중앙 신랑 센트럴 에이스에서 5세기 중반에 조성된 완전히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모세의 무덤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고학자들은 이 빈 무덤을 모세를 기리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가묘 시노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닥 아래 암석 무덤 성당의 모자이크 바닥 아래 암석을 파서 만든 6개의 무덤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 인물들의 무덤이 아니라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머물렀던 수도원장, 주교 또는 지역 유력자들의 묘소로 추정됩니다. 2016년에 모자이크 위로 공중보행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의 발길에 의한 물리적 훼손을 차단하면서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비잔틴 미술의 타일 배치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훌륭한 관람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당 모자이크에 등장하는 아프리카 계열의 동식물 묘사는 이 지역 비잔틴 시대 트랜스요르단이 고립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타 지역과 활발한 문화적인적 교류를 맺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모세 기념교회 구역 내 성당 건물 바로 옆에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느보산 해석센터, Mount Nebo Interpretation Center 또는 프란치스코의 고고학 전시실로 불립니다. 이 공간은 화려한 보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느보산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 과정을 요약해 보여주는 곳입니다. 1930D년부터 느보산 일대를 매입하고 발굴을 주도해온 프란치스코회가 운영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야외에 두기 취약하거나 성당 내부에 통합하기 어려운 유물과 자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정표, 고대 건축 부재, 모자이크 복원 기술, 발굴 기록 및 디오라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적 자체가 어떻게 발굴되고 복원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성당 내부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보기 전 이곳에서 파편과 타일의 구조를 미리 학습하면 본 유적을 훨씬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설이나 종교적 맹신에 기대지 않고 로마 이정표와 주변 지역마다바, 무카야트 등에서 수습된 소형 유물들을 통해 이 일대의 역사적 생활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파편과 석재들을 나열하고 설명 패널을 덧붙인 매우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사적 스토리텔링이나 시청각 미디어, 체험형 요소가 전무하여 전시의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비잔틴 건축 양식이나 프란치스코회의 고고학 발굴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진열된 돌조각과 흑백 사진들이 다소 건조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느보산 유적의 건축 모형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유적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무 대장이네. 영무 대장. 우와, 뭐가 많이 나왔네. 이런 것도 문양이 되게 선명하다. 이거 붙였나봐. 그치? 붙였어. 아, 그렇지. 보관한 거야 다. 와, 이거는 흔한 거야. 이거. 아, 그래?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붙여. 잘 붙였다. 그게 어렵지 않아. 우와, 조개 모양이. 이게 무슨 도구야? 이거는 세석기라고 하고, 저기 보면 로어 팔레올리틱 있잖아. 이제 구석기거든. 구석기인데 늦은 구석기. 무슨 글자예요? 네? 무슨 글자냐? 모르겠어요. 이거는 글자는 모르겠어요. 이 동네 글자겠죠. 왕이래. 왕에서 글씨인가? 뭐야? Je vais montrer quand j'ai des photos que j'ai toujours ici. Une vidéo. 이 안내판은 성경 속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 범위와 주요 유적지를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로마 도로 에스부스에스본에서 니비아스 요르단 계곡을 잇는 로마 도로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곳이 고대부터 단순한 산이 아니라 전략적 상업적 요충지였음을 증명합니다. 모세 기념 성소 해발 약 710m의 시아가 봉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보산이라고 부르는 성당이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테오토코스 수도원 시아가 북쪽 와디아인 알카니사 계곡에 위치한 6세기 수도원 유적입니다. 느보산이 정상뿐만 아니라 주변 계곡까지 수도 공동체가 합장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윤 무사 밸리, 모세의 샘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비전틴 시대의 교회 유적과 모자이크가 발견된 지점으로 실질적인 수자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먼스, 와디알 주데이다에서 발견된 거석 무덤들입니다. 이는 성경시대 이전인 선사시대부터 이 산이 묘지나 제례의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안내판, 키르벳 알 무카야트, 키르밧 알 무카얏. 이 안내판은 종교적 기념지인 시아가와 달리 실제 사람들이 거주했던 성경 속 느보 성읍에 집중합니다. 역사적 정체성, 기원전 9세기의 메사석비, 메샤스틸리와 성경 민수기,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언급되는 느보라는 마을이 바로 이곳임을 설명합니다. 담어시설, 타워스, 철기시대, 기원전 7세기의 망루와 성벽 흔적이 비잔틴 시대까지 재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지역이 장기간 군사적 방어적 목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대별 토기, pottery, 분석 안내판 하단에 제시된 토기들은 중기 청동기 기원전 18세기부터 철기, 로마,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2500년 이상의 연속적인 거주 역사를 고고학적 사실로 뒷받침합니다. 주요 교회 유적성, 조지교회 536년,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 성 로트와 프로코피우스 교회, 느보산 지역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곳입니다. 아모스와 카시세우스 교회 마을 주민들을 위한 교구 교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